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7th of August 2021, Saturday, 2:30, really early in the morning.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G전자. LG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LG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LG전자에 대해서 방송을 한참 안 했다는 게 시장의 관심에서 LG전자가 좀 꽤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제가 많이 관심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회사를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이제 턴어라운드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몇 번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물론 LG전자도 이전에 방송을 여러 번 했었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꽤 오랫동안 LG전자에 대한 방송을 안 했고, 그다음에 LG전자의 주가 흐름을 봐도 지부 2분기 아마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텐데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주가는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진짜 오랫동안 안 움직였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LG전자는 아직 이제 움직이는 소식은 없는데, 이제 조만간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 조만간 왜 움직일 것 같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금요일 어저께 종가 기준은 15만 7천 원이었고, 오전엔 좀 상승하다가 오후에는 다시 하락으로 반전을 해서 0.63% 빠졌어요. 근데 그 움직임은 좀 있더라고요. 전고점이 15만 3천 원이니까요. 52주 전고점이. 이러면 20% 17만 19만 거의 한 20% 정도 빠졌네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최근에 너무 흐름이 없는데, LG전자 예를 들면 LG전자가 지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이 좋은데 너네 앞으로 파운드리 사업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LG전자도 가전사업부 지금 매출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오브제 콜렉션도 뭐 삼성도 비스포크가 좋듯이 LG전자도 오브제 콜렉션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1인 가족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오브제 콜렉션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비스포크와 같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전장 사업이에요. 전장 사업도 어떻게 할래? 그런데 이제 전장 사업이 2분기 잠정 실적에서 매출은 1조 8,847억을 했고, 영업 손실이 났는데 1,032억 영업 손실이 났는데, 올해 4분기쯤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영업 적자가 생각보다 좀 컸어요. 근데 이제 아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적시에 공급을 못 받으니까 또 물건을 적시에 공급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건을 이제 넘겨주는데 아마 좀 딜레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2분기 실적이 좀 나빴는데,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는 사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빴고 곧 좋아질 거라고 알지만, 어쨌든 단순히 숫자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영업손실이 예상보다 늘어났어? 그럼 뭔가 전장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조금 시장에서 약간 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LG그룹 내에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차량용 관련해 갖고 좀 수주받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180조, LG 전자가 60조, 이노전이 10조 정도. LG 전자도 꽤 많습니다. 60조 정도 받았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뭐 워낙 지금 차량용 2차 전지가 그거 하니까 그렇죠. 흥행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7월 달에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이션, 그러니까 그 매그나사하고 LG그룹, LG전자하고 합작을 해서 자동차 전동 부품을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3분기부터 슬슬 실적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매출이 한 3분기, 4분기에서 5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년 한 50% 정도씩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전장 사업 때문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
MC 사업부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요. 근데 이제 무슨 사업부는 버렸고 여기에 대한 실적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미래 성장 동력이 큰 건 알지만 본격적인 실적은 한 4분기 정도부터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기간의 차이가 좀 LG전자를 관심에서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 LG전자가 좀 더 마케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LG전자가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휴대폰 사업부 할 때 마케팅에 집중하다가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해갖고 한 차례 어떻게 보면 휴대폰 사업부를 결국 철수하는 운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기술 개발이 우선이다. 근데 기술 개발이 우선인 건 맞는데 마케팅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또 마케팅에 소홀하다가는 다시 옛날 전철을 또 이번에 마케팅에 소홀해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케팅하고 기술 개발하고 두 개를 같이 중시해서 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현명하게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마그나가 결국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예를 들면 지금 동력 전달 장치 부품이라든지 전기차의 동력 전달 장치 부품, 구동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에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LG전자는 이제 세탁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터라든지 이런 데 또 강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다 공급하게 됐습니다. LG전자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알루토라고 만들었잖아요. 합작사 만들었죠. 그 다음에 램프에는 오스트리아의 GKW 인사한 거 알고 계시죠? 파워트레인에서는 지금 이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이션에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보완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LG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완성차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한편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애플에서 전기차가 이제 2025년 출시 예정이라 이제 지금서부터 시동을 많이 겨룰 건데, 결국은 한편에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기아라든지 아니면 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랑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LG는 어차피 또 그 부품을 공급하면서 애플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 전략적으로 볼 때 이제 좀 부품을 다변화해서 어차피 받을 건데, 어찌됐든 LG전자하고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애플에서. 이거는 업계 트렌드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완성차 업체하고 협력이 여의치 않다면 이쪽 부분이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반응이 이제 어차피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면 이제부터 슬슬 반응이 될 거라고 보고, 이쪽에 정통한 사람들은 다 웬만큼 알고 있을 테고, 이 지식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일반인들한테도 퍼져 나갈 거기 때문에 LG전자가 이제부터 슬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을 하셔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가 요즘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 LG전자, 그동안 삼성전자도 되게 못 갔었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투자하는 전략을 볼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분은 그렇게 모아가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장기 투자에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예전처럼 몇십 년이 개런티 되는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LG전자도 사실 지금은 지금 주가는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죠. 회사는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50년 후에도 이 회사가 굳건할 건가? 이거는 사실 퀘스천이거든요. 앞으로 10년, 15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한 20년, 30년은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중기 투자까지는 가능한데, 장기 투자는 중기 투자를 하면서 또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어쨌든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경우는 지금 한 10년, 15년 보고 우리가 모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40년은 또 10년 지난 쯤 후에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유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목돈이 있어서 한 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적립식으로 월급 타서 뭐 모아가거나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우량주 10년, 15년 보고 꾸준히 모아가면 되는데, 내가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LG전자, 삼성전자에 묶여서 지금 LG전자는 물론 그 전에 좀 움직였지만, 만약에 LG전자도 지금 한 주가가 안 움직인 지 거의 한 5, 6개월 됐거든요. 내 목돈이 5, 6개월 묶었다면 정말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회사라고 해도 가치가 당장 좋은, 수급이 깨졌거나 아니면은 뭐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수급이 깨졌잖아요. 수급이 깨졌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지금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시점에 있을 때는 그 시점에선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좋은 회사는 맞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는 맞는데, LG전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곧 좋은 주식이 되는 거니까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부터 모아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요즘 주주들 정말로 힘들어 하거든요. 좋은 회사인 건 분명히 아는데 너무 주가가 안 가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일부 다는 아니고 우량주니까 예를 들면 한 30%는 가져가고 70%는 파는 거. 이것도 분산 투자해서 몇 번에 나눠서 팔고, 요즘 좋은 주식에 좀 뛰어들었다가 이 주식이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때 다시 분할 매수를 사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손실이 날 때 좀 과감하게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두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두려워해서 때를 놓치니까, 때를 놓치고 계속 내가 주가가 안 움직이는 시기가 길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이래버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뭐 20%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주주분들 지금 뭐 7, 8개월 들고 있었는데, 남들은 뭐 돈을 뭐 번 사람도 있고 뭐 똔똔인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 우량주를 들고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손해가 조금 날 때 이 주식이 안 움직일 것 같으면 과감하게 팔 수 있어야 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기 이제 상담해 드리는 친구 중에 그 셀트리온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근데 그러면 애정을 갖고 있으면 이 힘든 시기에서 계속 버텨나가면 되는데, 계속 손실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힘들어해요. 제가 몇 번 좀 권유했었거든요. 셀트리온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었고 제약으로 옮겨 탔었는데, 요거를 좀 팔아서 다른 순환매를 좀 돌자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도, 이 주식은 팔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회사 주식이고 또 현재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팔기 싫다. 그 친구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저도 셀트리온 진짜 좋아하고 서영진 회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당분간 못 갈 것 같으면 과감하게 팔아버려요. 일부는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팔거든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못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못 가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주식이어도 팔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정말 팔기 싫으면 그렇게 못 가더라도 감내를 해내야 되는데, 1년, 2년 못 가도 속상해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무리 좋은 회사 주식이고 이래도 뭔가 조정을 조금 받을 타이밍이 왔거나 많이 올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 저 카카오에 진짜 애정 많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지금 거의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분할 매수해서 다시 카카오하고 카카오 게임즈 사들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카카오하고 카카오 게임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조정받을 타이밍에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분산 투자로 계속
적금식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예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조정이 시작되는 눈치가 보이면 좀 팔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기 투자할 때 매일 주식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금 금액이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저도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인데, 좀 몇 년 전에 중장기 투자하고 요즘 중장기 투자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캐치를 하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저도 매일매일 약간씩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요. 근데 전체 큰 포트폴리오의 조정은 안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니까 매일매일 뭐 사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조금씩은 조정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중장기 전략을 가져가는 거지. 옛날처럼 장기 투자한다고 무조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5년 10년 물론 본인이 진짜 여윳돈이라 이거 갖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윳돈이라도 그것 갖고 뭐 조금 예를 들면 여유가 되면 그것 갖고 여행이라도 가고 싶고 뭔가 좀 사고 싶고 이런 여윳돈이지 완전히 그냥 나는 이 돈,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년 동안 나는 이 돈 손도 안 대도 된다. 이런 분은 물론 그렇게 투자하셔도 되는데 신경을 좀 덜 써도 되죠. 그렇지만 또 우리 주식 투자는 재미가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보고 이런 재미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중장기 투자자고 같이 투자자지만 옛날에 중장기 투자하고 같이 투자하고 지금은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분이 울산에 사시는 분 같은데 그분한테 제가 좀 메시지를 보내서 통화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저한테 카톡을 주셔서 통화를 한번 하시죠. 그래갖고 뭔가 우리 여기 애독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멘탈을 좀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한 번씩 통화도 하면서 제가 멘탈을 좀 잡으시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뭐 이런저런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되시는 분들 저하고 통화들 한 번씩 하시죠.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